네, 오늘 주 퀴즈들을 위해서 멋진 강의해 주실 분이죠. 최태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희 강의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다뤄주셨잖아요. 네. 그 강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방송을 좀 뒤늦게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수익 내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부해놓은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느냐?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격 매수로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놓은 주식, 피부 미용 관련 애들은 연 30% 성장하잖아요. 이런 종목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근데 조정이 들어왔다? 너무 좋죠? 사야죠.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오늘도 지난 강의 못지않게 네. 엄청 또 중요한 얘기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작년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평균적으로 주가가 4배나 올랐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못지않게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주가가 다 바닥이에요.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중 최태원 교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최태원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이 기업이 실적이 230%가 성장했습니다. 35%나 가격 인상이 됐어요. 완벽하게 정배열을 그려주고 있는 회사고 3박자가 모두 갖춰졌어요. 네. 흥분되지 않습니까? 수박이도 오랜만이네. 되게 어색하다, 아직까지. 이제 꽤 근데 본 것 같은데. 수박이가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수익률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니, 하반기 되면 장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흥미를 잃은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럴 땐 어떤 섹터를 좀 보면 다시 주식에 흥미가 좀 생길까요? 제가 그 흥미를 일으킬 만한 아주 좋은 섹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뭐냐면 최근 유럽 및 북미에서 점유율을 강하게 올리고 있는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니까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큰 기업들 위주로 사면 될까요? 남희 씨 안 되겠네. 몇 주 안 봤다고 그새 까먹으셨어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보다는 이 전방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 업체에 투자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높으면 시장이 요즘처럼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움직임이 좀 덜하죠. 근데 반면에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벤더 업체들, 부품 업체들은 작은 실적 변동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얻기가 쉬워요. 자동차 주들이 별로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 1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해소되기 때문에. 작년에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문제가 있었죠. 공급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문이 많이 밀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원래 차량용 반도체는 마진율이 큰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도체 생산 라인들이 기피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재점화가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가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많은 생산 라인들이 이제는 공급을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 2025년 정도에는 완벽하게 해소된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 섹터를 주목하는 이유 2번째, 바로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증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현대 정의선 회장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풀었어요. 바로 북미 지역에 전기차 생산 전용 기지를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 7조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전용 라인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호재죠.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크게 부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자동차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배터리 쪽은 시가총액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막 옥석을 가려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품을 공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전기차 부품 라인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종목들은 작년에 50%나 급락을 했어요. 공급망 관리 이슈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기아차의 영업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현대기아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탈환했어요. 제네시스를 필두로 한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아이오닉으로 대표되는 전기차 생산 라인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결과입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전기차 플랫폼이 양산에 들어간 몇 개 되지 않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부터 현대기아차의 현지 생산 물량이 증가되면서 점유율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한 12에서 13%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봐요. 주가 역시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공급만 이슈가 해소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전기차 부품주들을 우리가 더욱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전기차 생산 라인 부품주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워낙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네시스가 작년에 글로벌 판매량이 12위였는데 테슬라랑 제네시스만 작년에 판매량이 증가했던 거예요. 부품업체들도 당연히 올해 실적이 좋겠죠. 단기적으로 1, 2년간은 계속 실적이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부품업체도 예외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급 상승하는데 주식 쌈장 최태훈 교수님만의 부품주 고르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1번 바로 조지아입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여기 현대기아차만 가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샤시, 서스펜션 이런 업체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같이 조지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품 업체들을 훨씬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자동차 부품주에서 주목하는 바로 두 번째는 친환경 부품주입니다. 자, 앞으로 2030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내연기관차에 뭐가 들어갑니까? 엔진, 배기기관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사장이 되겠죠. 반면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업체들은 더 앞으로 성장성이 앞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부품주보다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나 전기차 같은 부품주로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차량 경량화 부품주에 주목하라. 자, 앞으로 전기차 핵심은 이겁니다. 주행거리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자동차가 가벼워야 됩니다. 이 차량 경량화 기술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이 바디는 철로 만들죠. 근데 최근에 좀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소재를 썼어요. 무게가 더 가벼워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첨단 소재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위아가 개발하고 있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은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에서 한 40% 정도의 무게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품주의 핵심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네, 돈 되는 자동차 부품주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최태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최태훈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